마블 유니버스의 공식 밉상인 신문사 편집장. 지금과는 달리 그가 머리카락이 있었던 젊은 그 시절, 예전 스파이더맨 시리즈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과거 시리즈의 이 캐릭터는 엄청난 개그 캐릭터였습니다. 속사포처럼 자기 할 말만 하며 부하 직원들을 닥달하는 스타일이었죠. 사진사로 일하는 주인공에게 늘 쓸데없는 사진만 찍어온다고 핀잔을 주기도 하죠. 심지어 구해주러 와도 입방정 떨다가 거미줄을 맞고 나서야 침묵합니다. 월급 좀 가불해달라는 주인공의 말을 듣고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어젖히는 이 장면은 이 영화 최고의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한 댓글에서는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웃음이라는 말이 좋아요를 4만 개 넘게 받았죠. 니콜라스 케이지의 웃음 참기 짤과 더불어 웃음하면 떠오르는 대표 장면입니다.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 때는 밉상 같지만 꽤 귀여운 구석이 있는 캐릭터였는데, 하루는 그토록 미워하던 스파이더맨의 슈트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사무실에 걸어놓게 되죠. 그리고는 바로 이 주책바가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된 직원들은 못 볼 걸 봤다는 듯 다시 돌아섭니다. 방금 본 장면들은 본편에는 수록되지 않은 삭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 블라인드였죠. 다시 이 장면을 보면 사무실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달려있다는 게 보입니다. 이건 아마도 직원들이 편집장 꼴도 보기 싫어서 방 밖에다 달았다는 그런 의미?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최고의 명장면은 뭐니뭐니 해도 화려한 액션씬이 아니라 춤입니다. 뭐요? 소심했던 주인공이 외계 생물에게 감염되어 하루아침에 자신감 뿜뿜 모드로 스스로 흑역사를 만들어내죠. 특히 옷가게를 나서며 무아지경으로 춤추는 이 장면은 온갖 영화로 패러디되었습니다. 사실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꽤 웃긴 장면이 많았습니다. 거미줄을 타고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답게 엉뚱한 곳에서 등장할 때가 많았죠. 또 기껏 옥상으로 착륙했더니 갑자기 거미줄이 안 나오기 시작해 험한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부끄럽다는 듯이 반대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세상 귀여웠습니다. 토비는 심지어 NG 장면에서도 몸개그를 뽐냈는데, 원래는 이렇게 창문 밖으로 타이어가 튀어나가야 하는 이 장면에서 기적의 부메랑 스킬을 보여줍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애드립으로 다시 연기를 이어가지만 이윽고 웃음보가 터져버립니다. 문어발 같은 기계팔로 인해 닥터 옥토퍼스라 불리는 이 남자. 영화에서는 신문사 편집장이 이 캐릭터의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What are we gonna call this guy? Dr. Octopus. That's crap. Wait, I got it. Dr. Octopus. But I like it. Of course you do. Doc Ock. Genius. 우리말로 하면 문어 박사가 되는 다소 우스꽝스러운 이름과는 다르게 이 캐릭터에 관련된 명장면은 진지한 장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이 수술씬. 갑자기 평화롭던 히어로물이 한순간에 호러 장르가 되어버리는 긴박한 분위기가 압권이었죠. 감독인 샘 레이미의 장점이 두드러진 장면이었는데, 원래 샘 레이미는 이블데드 시리즈로 유명한 공포영화 감독 출신입니다.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클로즈업 장면, 그리고 전기톱을 무기로 쓰는 이 장면들은 본인의 대표작인 이블데드를 오마주한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12세 관람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게 이 장면을 연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력 하나만으로 무시무시한 공포감을 선사했죠. 이 캐릭터의 기계팔에 관해서도 재미있는 사실이 많습니다. 예전 시대치고 참 CG가 깔끔하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기계팔은 CG가 아니라 무려 1년에 걸쳐 제작된 소품입니다. MIT와 나사의 엘리트들 10명이 투입되어 엄청난 디테일의 기기를 만들어냈죠. 팔 하나당 76개의 파트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무게는 38kg에 달했습니다. 팔 4개를 합치면 총 152kg의 무게이죠. 특수복대가 무게를 지탱하는 데 도움을 주긴 했지만 이조차도 강철로 만들어져 꽤나 무게가 나갔습니다. 매번 촬영을 함께 하다 보니 촉수들에게 정이 들기 시작했는데, 각각 모, 플로, 해피, 렐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심지어 각 촉수마다 성격도 정해놓았는데, 이를테면 플로는 엄마 같은 성격으로 정했죠.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안대를 벗을 때, 물을 마실 때, 그리고 모자를 벗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이 팔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이 캐릭터를 연기한 알프레드 몰리나는 무거운 기계팔을 달고 액션 연기까지 하느라 꽤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에도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느냐 싶어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배역을 따내는 과정도 참 재밌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를 위해 처음으로 이 기계팔을 보러 온 그날, 감독은 대역 배우가 하는 걸 먼저 보여주겠다며 그를 촬영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게 되죠. 전편의 메인 빌런인 그린 고블린 역할을 맡았던 배우 윌렘 데포였습니다. 후배 빌런을 응원하고자 깜짝 방문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날의 서프라이즈는 웃음꽃이 피며 훈훈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알프레드는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통해 17년 만에 같은 캐릭터로 컴백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때의 느낌 그대로를 위해 목소리와 말투를 다시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발전된 기술 때문에 이제는 끙끙 앓으며 무거운 기계를 짊어질 필요 없이 모두 CG로 구현되었습니다. 톰 홀랜드는 촬영 때 알프레드의 모습을 가리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닥터 옥토퍼스가 나온 장면 중에는 유독 한국인들에게 반가운 인물도 있었죠. 아, 페이퍼 타올이 여기 있네. 짧게 출연했지만 저 흡족한 표정 연기이며 긴박한 표정 연기까지 역시 대배우 데니엘입니다. 닥쳐! 너 나 지금 동정해? 대배우 윌렘 데포가 연기한 그린 고블린도 엄청난 명장면들이 많았죠. 이 캐릭터는 이중인격이라는 설정답게 1인 2역을 연기했어야 했습니다. 특히 거울 앞에서 선한 자신과 악한 자신을 동시에 연기하는 이 장면이 극찬을 받았죠. Oui? 악역다운 사악한 표정 연기가 일품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나와 얼굴이 거의 가려졌을 때에도 눈구멍으로 보이는 눈썹과 얼굴 근육만으로도 비웃는 느낌을 잘 전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훗날 조커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로도 선정이 되어 합성 영상이 돌기도 했습니다. 또 특유의 간사한 웃음소리가 이 빌런 캐릭터를 제대로 표현했다고 호평을 받았죠. 이번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예고편에서 이 웃음소리와 함께 특유의 호박 모양의 폭탄이 등장하자 팬들은 14년 만에 윌렘 데포의 그린 고블린이 돌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또다시 액션 연기를 펼치게 된 것이죠. 윌렘 데포는 이 배역을 처음 연기할 때에도 과격한 액션을 직접 소화하기에는 흔치 않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가면과 갑옷으로 온몸을 덮는 캐릭터이니 제작진은 당연히 액션 장면에서는 대역을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윌렘 데포는 액션 연기도 스턴트맨 없이 직접 하고 싶다고 부탁했죠. 사실 그는 시나리오를 처음 읽었을 때부터 이 배역을 꼭 하고 싶어해 직접 오디션까지 찾아가 배역을 따냈습니다. 감독은 이런 배우의 의견을 존중해줬고 그가 액션 연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초기 디자인과는 달리 580개의 부위들로 복장을 다시 제작해 활동하기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 입는 데에만 30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유쾌한 성격의 윌렘 데포가 액션씬을 직접 찍다 보니 촬영장에서는 하나의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스파이더맨을 발로 걷어차는 이 장면. 발차기를 하고 난 후에는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것을 알고는 진지한 연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틈 속에서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엑스트라들에게 어흥을 시전하기도 하죠. 스파이더맨의 능력은 유전자 조작을 받은 거미에게 물리면서 시작됐죠. 원작 만화의 광팬이었던 감독은 이 장면을 최대한 원작과 비슷하게 연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테면 슈트를 벌이는 이 장면도 원작과 완벽하게 똑같은 구도로 스크린에 담아냈죠. 그러다 보니 거미의 외관에도 상당한 공을 들였죠. 처음에는 CG로 만들었으나 영 부자연스러운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실제 거미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죠. 감독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태프들은 각종 거미들을 공수해와 일종의 거미 오디션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원했던 것처럼 빨간색과 파란색의 진한 무늬가 있는 거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무늬가 있다 하면 모두 독거미였죠. 시무룩한 감독의 모습을 본 제작진은 드디어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침묵의 환호성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감독은 독거미를 쓰자고 했습니다. 제작진이 뜯어말리자 그제서야 감독은 무늬는 없지만 크기라도 비슷한 거미를 가져왔죠. 이번에야말로 현실과 타협하나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 감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스태프들에게 거미를 건네며 만화 속 모습처럼 색칠하자고 말했죠. 그렇게 해서 거미를 마취시킨 뒤 등에 색칠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취가 풀리고 움직이는 거미를 보며 감독은 그제서야 만족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3의 빌런 샌드맨. 악역이지만 딸과 얽힌 사연으로 인해 복잡한 감정을 자아내는 캐릭터입니다. 경찰로부터 도망치다 과학 실험장으로 떨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실험에 휘말려 온몸이 모래입자로 변하는 능력을 갖게 되죠. 딸이 준 목걸이를 주려해보지만 손은 모래알이 되어 산산이 흩어집니다. 제작진은 당시 사실적인 모래의 움직임을 연출하기 위해 12가지가 넘는 모래로 실험을 거듭했습니다.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CG만으로 표현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 실제 가루를 써서 연출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루의 정체는 모래가 아니라 옥수수
옥수수였죠. 심지어 맛도 있어서 야금야금 주워 먹는 스태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캐릭터는 딸바보라는 설정답게 딸과 얽힌 감정적인 장면이 꽤 많았습니다. 그중 한 삭제 장면이 훗날 많은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원래는 영화 마지막에 삽입되었어야 할 장면인데 딸을 보고는 싶지만 모습을 드러낼 수 없어 놀이터에서 모래성이 되어 나타나는 장면이죠. 난데없이 놀이터에 나타난 거대 모래성을 본 딸은 쭈뼛쭈뼛 다가가 손을 뻗습니다. 그러자 모래성에서 아버지의 손자국이 나타나죠.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딸은 모래성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고 집으로 향하려던 찰나 다시 뒤를 돌아보자 모래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습니다. 나중에야 이 삭제 장면을 알게 된 팬들은 엔딩에 이 장면이 삽입되었더라면 더 진한 여운을 남겼을 거라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봤었던 노웨이 홈의 감동이 가시지 않아 스파이더맨 특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샘 레이미의 스파이더맨 3부작을 보지 않으셨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지금 봐도 너무 매력이 넘치는 영화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